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포수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고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며 올 시즌 힘찬 비상을 다짐했습니다. 신년 역전시책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성무 창원시장을 초대해 창원시의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올해를 경남경제제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3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약 사용 기준을 강화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홍보 부족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NC 다이노스가 국내 최고 포수인 양의지 선수의 입단식을 열면서 올 시즌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3명도 모두 교체하며 큰 변화를 준 만큼 이 새 야구장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국내 최고의 포수로 평가되는 양의지가 NC 다이노스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계약금과 연봉을 합쳐 4년간 125억 원이라는 역대 포수 최고의 대우를 받은 양의지. 양의지는 두산을 우승으로 이끌었듯 NC에서도 같은 목표로 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팀 우승을 위해서 시즌부터 준비할 것이고 제 목표는 끝까지 시즌을 잘 마무리해가지고 끝에 마무리 때 항상 전체 다 웃을 수 있는. 포수난을 겪었던 NC는 양의지 입단으로 안방의 고민을 한 방에 날리고 투수 유망주들의 성장도 함께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탄코트와 버틀러, 루친스키 등 새 외국인 선수들로 변화를 주며 지난해 부진을 씻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단, 코칭 스태프 전부 결과로서 창원 시민들 그리고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NC의 수건 사업이었던 새 야구장 창원 NC파크도 미리 선보였습니다. 공정률 90%를 넘어선 새 야구장은 2만 2천 중 70% 이상이 내야석으로 야구를 보기 편하게 설계됐습니다. 또 내야와 더그아웃, 외야와 불펜 거리가 가까워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감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대대적인 입단식의 야구장 공개까지 새 야구장에선 멋진 활약을 펼치겠다는 NC의 굳은 의지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도내 기관 단체장들의 신년 역점 시책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창원 시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주에 했던 신년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네, 잘 봤는데요. 역시 지역 경제 살리기가 가장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시책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올해를 창원 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정하고요. 저희들 시무식 대신에 경제정책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경제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단기 일자리부터 다양한 일자리 제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창원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산업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산업을 혁신하는 혁신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들을 또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130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경제뿐만이 아니라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창원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지나치지 않는 시점인데요.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그 창원형 인구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하려면 출산, 육아, 보육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까지는 둘째와 셋째에서 이제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부터 임신과 출산, 육아가 축복이 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더 많은 복지 정책으로는 중고등학교 입학생들한테 저희들이 교복을 무상으로 시에서 제공을 합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이제 전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제공하고,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 부담분 일부를 저희 시가 부담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복지 정책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낌으로써 그 자부심이 우리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우리의 역사. 올해 부마항쟁 40주년입니다.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죠. 내년에는 물론 3.15 60주년이고요. 그다음에 기미 독립만세가 100주년인데 전국 어디보다도 우리 통합창원시는 뭐 웅동, 웅천, 삼진, 창동, 그다음에 창원읍성, 상남 곳곳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산항 개항이 120주년이 됩니다. 이런 근현대사의 과정에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들을 선양하는 그런 역할을 올해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올해는 이 특례시 지정이 창원시의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아직도 이 특례시와 광역시를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례시가 어떤 건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로 돼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특례시를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재정상의 큰 권한을 더 받게 되는데요. 인구가 100만이 넘는 이제 큰 성인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때 옷을 입혀놓은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인의 몸에 걸맞는 그런 이제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특례시가 되면은 우리 통합창원시가 새롭게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 창원시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시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안들이 있을 텐데 이 현안들을 좀 풀기 위해서 시민 갈등관리위원회라든지 공론화위원회를 최대한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성과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시민들하고 많은 정보를 공개해 놓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수기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 지금 갈등관리위원회는 최근에 문제 하나를 풀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대산면 레미콘 공장과 관련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공장을 해주라고 나와 있는 거지만 주민들은 또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주민들께서 여러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들을 다 수렴함으로써 잘 해결된 그런 벌써 모범 사례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론화위원회는 아직까지 어떤 의제도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곧 의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개 시가 통합된 통합창원시가 나온 지 벌써 9년째입니다. 하지만 이 새 야구장 명칭 선정에서도 나왔듯이 아직 이런 이질감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화학적 통합의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화학적 통합의 가장 큰 방향은 세월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나 세월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 도시의 정신들을 새롭게 선양함으로써 그 새로운 정신 속에 우리 시민들의 열정이 녹아남으로써 화학적 결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뭐 야구장 명칭 때문에도 조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명칭 선정위원회에서 잘 결론을 내려주셨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의회가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새로운 야구장도 생겼고 이런 새로운 계기들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도약함으로써 그런 화학적 결합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두 가지라 봅니다. 하나는 세월이고 네. 하나는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해결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2019년에 이렇게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볼에 닿는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창원은 영하 5도, 진주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갔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창원의 체감온도는 영하 11도에 이르겠습니다. 건조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2주 넘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불이 번지기 쉬운 조건인 만큼 더더욱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냈습니다. 덕분에 대기 상태는 좋음 수준을 보이고요. 대체로 막다가 오후 늦게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거제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3m의 강한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겠습니다. 의령 영하 7도, 통영 영하 4도로 어제보다 3, 4도 내려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녕 5도, 양산은 8도가 전망됩니다. 거창 영하 9도, 합천 영하 8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수도관 동파 4고까지 우려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양 5도, 사천 6도가 전망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반짝 추위답게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 사용 기준을 강화한 제도죠.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올해 들어 전면 시행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예고되긴 했습니다만 농민들의 걱정은 적지 않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에 따라 농민들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합니다.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이 0.01 ppm 이상 검출되면 농산물을 폐기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나 벌금형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부적합한 농산물의 수입 차단을 위해선 불가피하지만 농민에겐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겁니다.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간의 그 이익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일부 충돌은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할 그런 고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의도하지 않은 오염입니다. 이웃 농가가 살포했거나 항공 방제한 농약이 날라와 자신의 농산물에서 검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제초제 쳐버리고 그러면 만약에 잔류검사 노비고 난리 나버리잖아. 걱정이 많으시네요. 걱정 많죠. 우리. 관계기관이 대농민 홍보와 교육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모르는 농가들이 저는 상당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 자체가 시행됐지만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고요. 농약 판매점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작물별로 농약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한 곳은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약도 많이 구비해놔야 되고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힘들죠.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행 초기 연착륙을 위한 농정당국의 대책 마련과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올해를 경남경제제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 혁신과 관광 활성화, 물류 가공산업 육성 등 3대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올해 2019년 경남도정의 운영 목표는 경남경제제도약 원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도정 운영 목표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조업 혁신과 관광 활성화, 고부가 가치 물류 가공산업 육성 등 3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스마트 공장은 총 5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00개 이상의 스마트 공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습니다. 경남이 스마트 제조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기술만 있으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도 예산 61%를 상반기에 집행해 고용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사실상 면제된 서부경남 KTX와 연계해서 경남 관광 활성화의 그랜드 비전을 구체화합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담기구도 연내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항만, 철도, 공항 등을 연계한 고부가 가치 물류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산항 제2신항은 진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항 배후단지의 제조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 산업을 배후단지에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도 제2신항이 경남으로 위치돼야 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김해 신공항에 대해선 문제점을 먼저 국토부와 협의하고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면 재검토해서 새 입지를 정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최종 입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입지를 정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된다. 신공항의 입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거의 드러났고 선고 과정에도 반영될 걸로 본다면서 1심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남 3.1운동 100주년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초기 경남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창녕의 영산 만세운동과 이를 이끈 23인의 결사대가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완전한 독립주권국을 전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5등은 정의를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대한 독립을 한사코 전취할 것을 맹세한다. 비장함이 느껴지는 이 글은 독립운동 23인의 결사대가 서명 날인한 맹세서입니다. 창녕 3.1운동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결사대가 조직돼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3일 창녕 남산봉 아래에서 3.1 만세운동은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20여 명으로 시작된 만세운동은 이내 600~7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곡한 소년 행진가를 부르며 영산 읍내로 나아갔습니다. 시민들은 평화 시위를 펼치며 자진해산했지만 일본 경찰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건거하면서 밤 8시 2차 만세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일본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고 영산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20여 명이 건거됐습니다. 구속되는 그런 분을 또 이렇게 또 빼내기 위해서 나머지 남은 분들이 또 창녕의 경찰서로 이렇게 가서 영산에서 창녕까지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했다는. 영산 3.1 만세운동을 이끈 이들은 23인의 결사대였습니다. 대부분 농사 일을 하거나 무직으로 17살부터 28살 사이의 청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지만 보통학교 이상의 신교육을 받아 조국 독립의 열망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이들은 직접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운동 당일엔 결사단원의 맹세서에 서명 날인했습니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길게는 10개월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후 임시정부 자금 조달을 위해 일부 단원들은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상해 임시정부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임시정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청덕 농장이라 그런 농장을 했대요. 23인의 결사대가 서명한 맹세서는 조심스러웠던 경남 초기 3.1운동의 도화선이 돼 함안과 김해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 관련 상설협의체 회의가 오늘 오후 남해군청에서 열립니다. 지방도 1089호선 확포장 설명회가 오늘 오전 합천군 대병 면사무소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 병원선 순회 진료 활동이 오늘 오후 사천시의 섬 3곳에서 열립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기술교육이 오늘 오후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열립니다. 경남도의회가 올해부터 회의 기간을 늘리고 해외 연수 제도를 개편합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118일이었던 회의 기간을 올해는 12일 늘려 130일 동안 진행하고 도정 질문 횟수도 지난해 연간 3차례에서 4차례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의정 지원 인력을 11명으로 증원해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외유성 논란이 일었던 해외 연수는 관련 규정을 개편해 사전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화 재배지인 산청 목면 시베유지의 전시관이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산청구는 목면 시베유지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성인 기준으로 한 명에 1,000원이던 전시관의 입장료를 없앴습니다. 산청 목면 시베유지는 고려 말 문입전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면화를 재배한 곳으로 국가사적 108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삼천포 도서관이 설립 29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어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삼천포 도서관은 지난해 말 2달간의 리모델링 공사로 유화방을 온돌방으로 고치고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삼천포 도서관은 올해부터 시청각실과 종합자료실을 통합 관리하며 3층 건물에 11만 권의 장소와 200여 열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동군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이 이어지면서 모두 10억 5,3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한 해 장학기금 출연액이 10억 원을 넘어선 건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는 2003년 설립된 뒤 15년 동안 한 해 모금액으로는 최고 기록입니다.
하동장학재단은 지난해 학업성적 우수 장학금과 해외 문화체험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587명에게 12억 7,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1년을 앞두고 밀양시가 연초부터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밀양시는 소방과 건축 공무원, 전기기술 관계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7월까지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 중 필로티 구조 건축물 406곳을 전수조사합니다. 또 밀양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농막과 비닐하우스 실태 조사도 벌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서 경상남도를 비롯해 진주시와 고성군, 산청군 등 이 3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전국 재정운용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돼 재정과 기금 운용 전반에서 모범 지자체로 꼽혔습니다.